자, 90번째 영화 3빌보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도 역시 마틴 맥도나 감독의 영화이고, 각본 역시 맥도나 감독이 썼다. 영화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전작 킬러들의 도시와 세븐 사이코패스는 정말 못 봐줄 만한 영화였는데, 이 3빌보드부터 해서 그 다음 짝인 이니셜인의 벤식, 이 두 작품은 재밌게 잘 글을 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어디서 따로 뭐 수업을 받아서 각성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많이 좀 바뀌었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주제를 좀 뭐랄까, 주제를 더 명확하게 하면서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좀 각본을 썼다고 생각이 든다. 너무 스타일이 바뀌어서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긴 하는데, 뭐랄까, 이를테면 그 두 전작인 그 작품들은 일단 영화의 분위기부터 뭔가 좀 까부는 분위기고 좀 코믹한 분위기인데, 이 3빌보드부터 해가지고 이니셜인의 벤시까지는 뭔가 좀 분위기를 차분하면서도 좀 진지하고 진중한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근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의 어떤 스타일인데,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좀 뭔가 좀 쓸데없는 잔혹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작품부터 해가지고는 어, 그렇게 잔혹하다기보다는 뭔가 그 어, 뭐랄까, 좀 상식 밖의 어떤 폭력성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잔혹하다기보다는 사실 어떤 뭔가 그 이 차분한 분위기를 한 번씩 깨워주는, 그 관객을 한 번씩 놀래켜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방식도 달라졌고, 어떤 그 효과를 주는 방식, 주제를 담는 방식, 어, 뭐 영화 속의 어떤 톤앤 매너, 분위기, 그리고 음, 연출법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갑자기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하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 에빙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미주리라는 주는 사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 미주리 속에서도 그 에빙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그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떤 산골짜기 같은 그런 마을에서 밀드레드 헤이즈라는 그 여성이, 그 딸이 이제 강간당하고 살해가 됐는데, 한 7달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어느 날 그 마을 그 도로가에 외곽에 그 오래된 그 빌보드, 그러니까 광고판인데, 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여기에 어 뭐랄까, 돈을 주고 1년치 돈을 주고 광고비를 주고 광고로 해서 자신의 분노를, 혹은 어
자신이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다라는 게 이제 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시작되는 영화라고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세계 광고판에는 강간당해 죽은 엔젤라, 딸 이름 엔젤라, 그리고 아직도 범인을 왜 못 잡냐, 두 번째 광고판이고, 도대체 왜 윌로비 서장 왜 못 잡지라는 게 세 번째, 이렇게 광고판이 걸리면서 그 마을에 있는 경찰을 싸잡아서 굉장히 무능한 그 취급을 하면서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 밀드레드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경찰과 어떤 좀뭐 대치를 하는 상황도 오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광고판은 누군가 불을 질러서 방화가 되고, 밀드레드는 이것은 경찰이 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경찰서에 또 방화를 지르고, 그 와중에 한 명이 다치게 되고, 서장은 암투병 중이어서 어차피 죽을 인생, 자살로 이제 목숨을 끝내게 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해서 밀드레드라는 여성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이 분노가 점차 다른 이들에게 번져가면서, 그 분노가 그 향하는 방향이 사실 애초에 그 딸을 죽인 범인한테 향했어야 되는데, 이 분노가 여러 군데로 잘못 이제 번지면서, 과연 이 분노가 향하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는 좀 엔딩을 내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냐? 딸을 죽인 범인도 아닌데 그런 범인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밀드레드와 경찰관이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타러 가는 와중에도 이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은 이제 가는 도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열린 결말로 좀 끝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꿎은 상대한테 하풀이를 한 셈이고, 그것이 좀 더 큰 확장된 세계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별받는 흑인, 이 영화에서도 흑인 얘기가 나오지만, 어, 뭐 예를 들면 LA 폭동 같은 경우도 그 흑인들의 시위가 아, 온당 정당한 방향으로 향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지. 한국인들도 그때 많이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그 분노가 과연 맞는 방향으로 뻗고 있는지,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영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어, 들었다. 그래서 영화는 뭐 그런 내용이고, 주제도 아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 좀 그런 생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이 영화에서는 뭐 주제도 재밌지만 이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먼저 일단 뭐랄까 뭐를 하나 질러놓고 그거를 계속 이어 붙여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형식인데, 뭐 이게 감독의 말인지 뭐 다른 누군가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섹스피어가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섹스피어랑 견줄 정도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방식이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어, 영화를 보면서 좀 한 가지 못마땅한 게 하나 있다면, 영화가 말이 너무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비평가나 뭐 혹자들은 대사가 너무 주옥 같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전혀 그와 반대로, 아무래도 연극판에서 일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대사가 너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너무 뭐랄까
너무 말이 많다. 일단 말이 없어도 될 부분에서도 말을 너무 계속하고 계속 추임새를 넣어주고 뭐 설명을 해야 되고 일단 너무 말이 많으면 장황해지는 게 일단 큰 단점인데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렇다고 정말 그 비평가들이 하는 말처럼 말들이 대사가 주옥 같냐? 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좀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도 적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봤다. 그래서 영화는 어떤 가련한 엄마와 부정한 경찰의 어떤 대립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했고 화해를 하면서 어, 어떤 둘 사이의 그 대립은 사라지고 하나의 목표점만 향하게 된다. 뭐 이런 영화는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구도처럼 보였지만 그런 구도는 전혀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악이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선만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딸을 잃은 엄마도 사실은 그 분노 때문에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이 경찰 역시도 어떤 직업과 반대로 분노에 휩싸여서 애꿎은 사람한테 주먹질을 하고 뭐 이런 인물의 캐릭터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 프란시스 맥도먼드라는 여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받고 샘 로겔이라는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받고 그리고 같은 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그리고 여우 주연상, 나무 조연상 이렇게 수상을 했다. 각본상까지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재밌었던 작품이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이니셜인의 벤시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이니셜인 벤시가 좀 더 뭔가 명확한 내용이 명확했고 좀 더 간결하고 빠르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그 지금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새로 나올 작품이 점점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맥도나 감독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끝.